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금 했던 게 직선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를 정리했다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막 감아놓은 것에도 전류를 흘리면 여기 조금 다른데 이렇게 생긴 거 일단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뭐 다른 말로는 그냥 코일이다. 코일을 감아놨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솔레노이드, 코일 같은 말이고 솔레노이드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냐? 봐봐. 어쨌든 한 가닥이죠. 한 가닥을 막 감아놓은 거잖아. 한 가닥을 막 감아놓은 건데 얘는 그 엄지를 계속 따라 이상하죠? 이제 이렇게 되게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네 가닥을 이용해서 네 가닥으로 전류의 방향을 맞춰줍니다. 전류가 잘 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그림상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고 있죠.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니까 전류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형국이 그려지게 됩니다. 맞죠? 그럴 때는 이 네 손가락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지면 됩니다. 그때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너 일로 나가. 너 일로 나가. 보여? 이쪽이 N극 방향이에요. N극 방향. 그래서 이쪽이 N극 방향이 되고요. 반대쪽이 S극이라는 방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가게 되고요. S극으로 자기력선이 들어오게 되고 N극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이러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 처음 그렸던 그림하고 어때요? 같은 그림이 만들어졌죠? 다시 말해서 얘가 자석이 된 거예요. 자석이 된 겁니다. 근데 전기를 걸었을 때만 자석이 되니까 이거를 뭐라고도 한다? 전자석이라고 불러줘. 전기를 걸었을 때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자석이라고 해요. 고속도로 타면 왜 전자석 안전벨트 매잖아? 와, 저거로 딱 하면 뭐든지 아닌 거 알겠죠? 쫓겨라고 아무튼 전자석, 전기를 걸었을 때 자석이 되는 겁니다. 전기를 끊어주면 자석의 힘도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자석의 힘을 가지고 필요 없을 때는 전기를 끊어서 자석의 힘을 안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자동차가 있어요. 전자석이 와서 붙여. 전기를 끊으면 내려놓겠죠. 그죠? 만약에 전자석을 안 쓰고 영구자석을 쓰는 사람이 영구자석. 자, 영구자석이야. 붙였어. 자, 옮겼어. 껴야지. 어떻게 껴? 사람들 매달리고 막 중장비 동원하고 떼야 될 거 아니야. 뭐한 짓이야? 그치? 전자석 써야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 자석이 되고 아닐 때는 끊을 수 있는 전자석이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전자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을 건데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를 좀 알아보세요. 자기장의 세기. 여기 자기장의 세기 있을 거 아니야? 자기장의 세기. 얘는 좀 특이하게 마찬가지로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전류를 센 전류를 흘리면 당연히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얘는 거리랑은 상관없이 아까 밀도랑 관련이 있었잖아. 그래서 밀도랑 관련이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래서 뭐에도 비례하냐? 이 솔레노이드 감은 거 있죠? 이걸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냐가 더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가문수 N이라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은 좀 자기장의 세기가 좀 남다른데 B가 뭐에 비례한다? 비례식 N하고 I에 비례한다. NI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다른 녀석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녀석들의 자기장의 세기는 뭐에 비례했다? R분의 I였죠? 좀 다르죠? 좀 공식적으로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이 뭐고 I가 뭔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또 문제를 냅니다. 요 N이 정확하게 뭐냐면, 그냥 가문수가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자, 요만한 길이에 도선을 하나, 둘, 세 개 감아놓은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이만한 길이에 도선을 하나, 둘, 세 번 감아놓은 거야.
A하고 B 중에 어디가 더 자기장이 세니? A가 더 셉니다. 오케이? 얘를 단위 면적으로 자르면, 단위 면적이라는 같은 면적으로 잘랐을 때 얘는 한 개 반밖에 안 들어있잖아.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으로 잘랐을 때 누가 더 많이 감겨있냐를 보는 거니까 얘가 더 많이 감겨있죠? 그래서 얘가 더 자기장이 세게 됩니다. 같은 이유로 C 같은 길이를 준비하고요. 여기는 자기 역선을 몇 개 감아 띵띵띵띵 이만큼 남았어. 이걸 C라고 한다면 C가 당연히 제일 자기장이 가장 세겠죠? 단위 길이당 감수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위 길이당 감수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N은 L분의 N이다.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예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단위 길이당 가문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소문자 N과 대문자 N이 좀 구별되고 있죠? 구별되고 있습니다. 소문자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고요. 얘는 그냥 가문수죠? 그냥 가문수. 됐네요. 넘겨봅시다. 넘기면 이제 드디어 어디에 이제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자석은 방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로 설명했잖아요. 선생님이 전자석은 안전벨트 빼고 전자석은 얘가 전자석이라 설명을 했잖아요. 자, 전 설명했고요. 자, 자기력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자기력. 이 자기력은 아까 자기력은 배웠잖아요. 자석에 있는 자기력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또 자기력도 다른 거야.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U자 모양의 말굽자석이 있어. 말굽자석. 잘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근감 느껴지나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입니다. S극이야. 그때 자기장은 항상 N에서 S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장면을 먼저 상상을 해줘야 돼요.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기장 방향 아까 B라고 했어요. 그때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도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도선. 가운데 껴넣는 거죠. 도선 하나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안에다가 싹 껴넣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말굽자석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껴넣은 그림이에요.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 NS를 바꿔놨네. 내 방향. 네, 왼쪽으로 N 할 거야. 자, 그리고 전류를 맞춰줄게. 전류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전류를 흘렸을 때 자기력을 어떻게 받냐는 게 뭐냐면 이 자기장 안에다가 이 자기장 안에다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넣었을 때 이 도선이 어느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쌤이 아까 말했죠? 왼손은 절대 쓰지 않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왼손 꺼내봐요. 잠깐. 이렇게 만들어. 권총 모양. 왼손으로. 권총 모양 만들어. 이게 뭐냐면, 미국의 FBI라는 조직이 있어요. 알아요? 미 무슨 연방에서 FBI는 왼손으로 총을 쏴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총을 쏘면 지문 때문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왼손으로 총을 쏩니다. 자, FBI 왼손 총사. 설정이야?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F. 이게 힘의 방향. 이 자기력을 갖는 방향입니다. B는 아까 무슨 방향? B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I. 전류 방향이에요. 끝났네요. 자, 왼손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 받냐? 왼손 먼저 해볼게. FBI니까 B. 검지를 B 방향 맞춥니다. 전류는요. 앞에서 뒤로 들어간다면 이렇게. 됐네? 그럼 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어디야? 아래 방향이죠. 그러므로 이 도선은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게 된다는 걸 찾는 겁니다. 왼손 돌리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엄마 손, 오른손으로 바꿉니다. 자, 오른손 펴. 자, F 맞춰봐. F. 손바닥 방향이 F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 내 손가락 방향이 B 방향이죠. B. 보여요? 엄지 방향이 I입니다. 빼고 해볼게. F. B. I가 돼. 오케이? 따라해볼게. F 방향. 자, 그러면 이게 B잖아. B 맞춥니다.
이게 I죠. I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네. 손바닥 방향 아래 방향으로 힘 받고 있네요. 그래서 왼손 안 쓸 겁니다. 오른손만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F, B, I. 그죠? 잘 모르겠으면 잠깐 꺼내. F, B, I. 꺼내서 맞아 이거였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F, B, I 차례대로니까 기억하기 쉽단 말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얘가 맞는 힘의 방향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오른손만 또 기억하고 입장을 쓰고 있는데 왼손으로 원래 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력의 방향을 찾는 거고요. 자, 아까 말했던 저 전자석을 이용해서 자기분명 영상장치, MRI가 전자석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영상을 찍는 장치고요. 자기부상 열차도 역시 전자석을 이용을 하고, 전자석 기준기가 조금 아까 설명했을 예를 들었던 어떤 자동차를 퉁 붙여가지고 기준기가 이렇게 날라주는 장치를 말해요. 토로이드는 오른쪽 맨 밑에 그려져 있는데 막 자기장 전류 막 써있잖아요. 그림 보이죠? 토로이드라는 게 뭐냐면 핵융합로예요. 핵융합로. 인공태양 같은 핵융합로에서 그 연료를 가둬놓는 장치를 토로이드라고 해요. 토로이드라고 합니다. 연료를 가둬놓는 장치를 이렇게 공중에 붕 띄워놓고서 핵융합 반응을 하거든요. 그때 전자석을 이용해서 붕 띄워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장치를 토로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어쨌든 자기장이 이용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면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온다 토로이드가 나온다 토로이드라는 용어를 내고서 이거는 여기엔 전자석이 이용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요 자기력을 이용하는 장치도 보여줄게요. 또 PPT 안 보면 또 좀 아쉬우니까 좀 보도록 할게요. 장치들은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기 좀 어려우니까 띄워서 좀 할게요. 저 3차원 그림 그리는 것도 매우 어려웠다고. 엄청 어려워요. 이걸 이해하다니 대단하다. 왜 여러분들 잘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다니. 몰라. 자, 자기공명 영상장치 소개하겠습니다. MRI 찍어봤나요? MRI. 들어는 봤죠. MRI 찍는다. MRI가 뭐냐면 M이 이제 마그네틱, 이게 자기, R이 이제 공명 영상장치를 좀 줄인 말입니다.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MRI가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줄여서 MRI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필요해요. 자, 원리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코일 보이고 자석 보이고 스캐너 보이죠? 스캐너는 이제 몸을 스캔하는 건데 그냥 스캔하지 않고요. 이 코일과 자석을 이용해서, 자, 이제 일단 이 코일, 자석, 일단 코일이 아까 이렇게 자기 전자석 만드는 거잖아. 자, 먼저 코일에다가 굉장히 강력한 전류를 걸어줍니다. 굉장히 강력한 전류를 걸어줘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전류를 걸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도선의 저항 때문에 열이 날 수 있잖아. 그렇죠? 통닭구이가 될 수 있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초전도체 기억나요?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요. 초전도체. 여기 있는 자석은 초전도체의
어떤 대응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초점도체가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무리 센 전류를 흘리더라도 저항이 있다 없다? 저항이 0이야. 저항이 0이니까 전혀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전류가 필요합니까? 전류를 겁나 많이 흘려주면 뭐가 많이 생긴다?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 강력한 자기장 속으로 사람을 밀어넣는 거야. 나를 밀어넣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고주파를 써요. 고주파라는 어떤 파동을 사람이 쏘는 겁니다. 강력한 자기장 안에서 파동을 쏘게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수소 원소. 탄수화물도 CHO, 단백질도 CHON 원소, 지방도 CHO라는 원소로 되어 있거든요. 물도 H2니까 H잖아. 그치?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수소 원자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들뜨게 돼요. 들뜬다는 표현을 들어봤죠? 에너지를 공급받아. 이 안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들뜨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전자가 들뜨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퉁 끕니다. 들떠있던 전자는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원래 상태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아까 흡수했던 것만큼 방출합니다. 그걸 누가 스캔한다? 스캐너가 스캔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아파. 여기가 아프면 아픈 부위에 있는 세포들은 시름시름 앓고 있겠죠. 에너지 공급하면 이만큼 올라갑니다. 그죠? 내려오는 것도 이만큼 내려오겠지. 아픈 부위가 다르게 스캔된다는 얘기예요. 아픈 세포는 에너지를 적게 흡수하고 적게 방출하는 등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잠깐만요.